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책다방 김민경입니다. 나의 존재가 무시되는 시선을 느낄 때,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 들 때, 당신이 옳다라는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는 아픕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위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정혜신 저자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그 답이 있어요. 날씨가 많이 덥고 또 다른 코로나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듯한 요즘 많이 불안하시죠? 이런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혜신 저자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쉽게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당신이 옳다라는 공감을 배워서 그리고 습관화해서 아프지 말자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했어요. 책을 통한 저자의 의도는 너무 다정하고 편안해서 이 책을 내 기억 속에 오래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잠깐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이 책을 한 가지의 요리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당신이 옳다라는 레시피로 저장해두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에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께서도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 집밥 같은 레시피냐고요? 그래야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소박한 집밥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먹을 때 우리는 삶의 안정을 느끼지만 오랫동안 집밥을 먹지 않으면 삶은 불안정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밥 레시피 당신이 옳다를 요리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재료 준비하고 레시피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죠? 오늘의 책은 요리하듯 순서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들으실게요. 헤어질 결심의 OST입니다. 정훈이의 안개 들으실게요. 한개만인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외로이 안개 속에 하염없이 나는 간다 돌아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나나나나나나나 바람이여 안개를 걷어가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안개 속에 눈을 떠라 안개 속에 눈물을 나나나나나 감추어라 먼저 공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감은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래요. 상대방을 아는 것만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거래요. 선공감 후 대화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던 공감은 너를 이해할 수 있다며 고개를 까딱이던 경솔함과 리액션에 불과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니 공감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에이프런 입고 주방으로 가서 집밥 같은 당신이 옳다 레시피대로 따라해볼 시간입니다. 꼭 필요한 재료 3가지와 절대 필요치 않은 3가지 재료들을 준비했고요. 정혜신 저자의 당신이 옳다라는 이 책을 기반으로 요약 내용 전해드릴게요. 공감에 꼭 필요한 3가지 중에 첫째,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옳다라는 공감 재료입니다. 생명 유지를 하는데 절대 요소는 산소입니다. 맑은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가면 산소는 혈액 속의 적혈구에 실려서 온몸으로 운반이 됩니다. 이때 적혈구는 폐로 들어온 산소를 이고 지고 산소 택배 배달원으로 온몸의 말단 조직까지 산소를 배달하죠. 당신이 옳다는 이렇게 심리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래요. 만약 이 공급이 끊기면 심리적 생명은 서서히 꺼져갑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주 들으시나요? 맞아요. 당신의 마음은 항상 옳아요. 라는 말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해준답니다.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마음에도 없는 리액션 같은 거 하지 말래요. 그건 감정 노동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감과 리액션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저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 편임을 인증하는 말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내가 옳다는 말이 우선이어야 되고요. 그랬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릴 만큼 화가 나 있었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런 말은 마음을 인정받는 것이고 내가 옳다, 확인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누군가를 강력히 변화시키는 유일무이한 한마디가 된다고 합니다. 저자의 남편이신 이명수님께서 세바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원래 자유분방한 사람이어서 쉽게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20년간 내 친구, 즉 아내이신 정혜신 저자를 말합니다. 가 옆에서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었던 그 공감의 힘에 결과물로 현재 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편임을 언제나 확인시켜주는 아내의 힘으로 나는 여기에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말 속에서 당신이 옳다. 라는 위력을 알 수가 있었어요. 공감에 필요한
두 번째 재료, 심리적 심폐소생술입니다. 마음이 아파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는 심리적 심폐소생술의 처치 중에 하나인데요.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호흡에 집중하는 응급처치잖아요. 심장만 돌아오면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알아서 돌아오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응급처치 중에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심장의 정확한 부위를 자극하기 위해 겉옷은 하나씩 가차없이 제껴지고 정확한 심장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나처럼 보이지만 나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나 존재 바로 위에 강하게 자극하는 것. 이런 감정 중에도 항상 옳다라는 느낌이 가리키는 그 지점이 심폐소생술의 지점이라고 합니다. 공감의 세 번째 재료는 자기존재 증명입니다. 자기존재를 집중받고 주목받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확보하는 대신에 자기존재 자체가 주목받지 못하면 허기와 결핍으로 불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안정감 속에서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이것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음악 들으실게요. 선미의 열이 올라요 들으시겠습니다. 여름밤 얘긴 밤새 식지 않고 나는 자꾸 위험한 춤을 춰요. 따가운 햇살 적당한 바람 이 분위기 난 좋아요. 어떻게 나 이제 못 참아요. 그렇게 쳐다보면 열이 올라요. 에어 뜨거워진 온도 다실까요. 열이 올라요. 에어 한 번쯤은 무너져 줄게요. 올라 올라 라라라라요. 올라 올라 라라라라요. 올라 올라 라라라라요. 올라 올라 라라 잔뜩 취한 듯한 기분 좀 더 높이 날 들여다줘. 잠에든 듯이 타오른 밤이 식기 전에 한 번만 더 열이 올라요. 에어 뜨거워진 온도 다실까요. 열이 올라요. 에어 한 번쯤은 무너져 줄게요. 에어 열이 올라요. 에어 이제는 공감에 불필요한 재료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공감의 외주화라고 합니다.
남에게 맡겨진 내 마음으로 저자는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스타 최진실을 떠올랐어요. 오래전 최진실이라는 사람은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생을 스스로 마감해버렸어요.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그녀의 죽음에 마침표를 찍게 했는데요. 우상이었던 배우 최진실은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서 자신과 스타라는 저울질에서 스스로를 놓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스타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대중들에게 완벽하게 맞춰져 있을 때래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오롯이 대중에게만 맞추려 할 때 많은 스타들은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을까요? 스타들은 대중에 대한 내면화된 공포를 이기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는 충실하지 못합니다. 스타 자신과 대중의 겨루기 한판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남에게 맡겨버린 상태, 공감의 외주화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자기 존재에만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봐주는 그 한 사람. 대답을 체근하지도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그 한 사람. 나에게 정확하게 두 손을 대고 심리적 CPR을 시도해줄 그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존재하느냐, 그 자체가 치유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돼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런 단 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 책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욕심 내려놓고 정혜신 박사님의 따뜻한 말의 표현부터 질문의 방향으로 따라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절대 공감에서 불필요한 재료 두 번째입니다. 만성적 나 기근의 시달림인데요. 책 내용 중에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강남 원룸텔을 사례로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의 청년 고독사 1위는 서울 관악구에서 현재는 강남구로 바뀌었대요. 강남의 원룸텔 광경을 살펴보면 조용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거의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남에게 폐가 될까봐 이런 강박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 이 결과 때문에 죽은 듯이 사는 청년들, 자기 존재를 민폐로 인식하는 청년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큰 소리를 내면 민폐일까 봐요. 회사에서는 어느 여직원은 웃으면 실력이 없어 보이거나 만만해 보일까 봐 웃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현상, 이것이 만성적인 나, 기근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해요. 쥐죽은 듯 소리내지 않는 청년들, 자기 존재를 민폐로 인식하는 청년들, 이들의 위축된 삶이 희망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자기 존재를 민폐가 아니라 보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야 된다고 해요. 저 또한 그들의 위기감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내 마음은 언제나 옳은 거라고 말하고 또 말해주어야 한대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도대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랬군요.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군요. 당신이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맞아요. 당신의 마음은 항상 옳아요. 라고 저도 아픈 청춘들에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위안이 되지 않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절대 공감에 있어서 넣으면 안 되는 재료입니다. 충조 평판이라고 하는데요. 마음대로 충고하지 말고 맞지도 않는 조언일랑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충고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줄여서 충조 평판이라고 저자는 암기하기 쉽게 줄여놨습니다. 섣부른 평가와 판단만 안 해도 50%의 공감은 시작이 된다고 해요.
이 책을 읽고 결론으로 저는 3가지 공감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은 언제나 옳다를 먼저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2번째는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도대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랬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쳐있구나. 당신이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는 맞아요. 당신의 마음은 항상 옳아요. 온 체중을 실어 당신이 옳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에 채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충조평판하지 않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충고, 평가, 판단, 조언하지 않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공감 요리 어떠셨어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에게 진심으로 당신이 옳다라고 말해보실래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책다방 김민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미연, 편집 은유, 작가 진행 김민경,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혹시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